안녕. 문병학 씨가 어때요, 상태가? 목장이 따로 없고 재활치료 한 번씩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고 바이탈은 다 스테이블하고. 스테이블한데 예전에는 손도 흔들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좀 처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병원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환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문병학 씨, 눈 떠보세요. 오래전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문병학 씨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얻은 몹쓸 병.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엔 예. 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 이가 환자들이 별로 안 태반입니다. 좋으시네, 오늘은. 모두 원진 레이온이라는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이 병원은 그들의 희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자체가 이제 그 원진 레이온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병원이어서요. 특별히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심지어는 사회보험에 적용도 되지 못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동자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30여 년 전. 직업병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원진 레이온 노동자. 국내 최대의 인견사 생산 공장이었던 이곳에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쉼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독한 액에서 골무 2개 줘요. 고무골무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끼고 안경은 이제 이 물안경 요거 하나 주고 고무장갑도 없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나갈 때는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서 들어온 지 막 한 1, 2년만 되면 벌써 얼굴색이 틀려지고 사람들이 기운이 툭 떨어지는 이런 상태. 독한 가스를 마셔가며 한 달 평균 320시간을 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 처참한 몰골로 쓰러졌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회사도 정부도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1991년 137일간의 장내 투쟁을 이어갔고 마침내 직업병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싸움은 끝났지만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가슴이 무너지죠. 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제 2층인데 4층, 5층에 가면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간병인한테 의지해서 사는 우리 동기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지금 보면은 희망이 없는 이산화탄소 중독증이라는 걸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그 체질이 뭐 죽어야 하나 나을까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00명에 오늘은 좀 가깝습니다. 어떠셨어요? 그중 4분의 1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에 지쳐 갈등이 많이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친 오기섭 씨. 이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아직도 많이 가늘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빨리 힘이 돌아오셔야 될 텐데.
저기 이렇게 절 있고 속에 절에서. 감각이 이 위가 없어요. 이 위가 요 위로. 예. 든든한 동행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마울 따름이죠. 20여 년을 한결같이 그냥 돌봐주시고 뭐 앓고 모를 거 다 알 정도로 그냥 돌봐주시니까 고마울 뿐이에요. 20몇 년을 내과에서처럼 살기가 우리나라가 쉽지 않거든요. 또 다른 걸 해야 수입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서 병원이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다행인 게 병원이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실 환자분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료해주고 또 치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죠. 제가 힘이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벌써 믿고 들어오잖아요. 열심히 물리치료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알겠습니다. 조금씩 극복해 나가 봅시다. 예. 좋은 날 오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병원 덕분입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절망은 더 컸을 겁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는 산업재해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구나. 이게 우리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려운 그 노동자들이 죽거나 손발이 절단이 된다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피해 보상금으로 세운 병원. 이곳이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서울병원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의 상징이던 YH 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병원이자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공익병원.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셔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노성길 씨도 직업병 환자입니다. 기침가래 심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피 검사랑 엑스레이랑 다 찍은 거거든요. 다행히 보니까 뭐 이렇게 염증, 폐에 더 이렇게 뭐 폐렴 생기거나 염증 생기거나 이래 보이진 않고요. 네,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세요. 폐가 점점 굳어져 하던 일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냥 앉았을 적에는 별로 모르는데요. 조금 움직이면 숨차서 걸어다니기가 한 50m도 걷기가 좀 힘들어요. 바로 진폐증 때문입니다. 하얀색 부분들이 다 이제 분진이 들어가서 폐가 섬유화된 게 뭉쳐서 실제로 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십니다.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석재 가공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된 업종 계시는 분들, 건축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분진을 계속 흡입하시는 분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면폐증이라고 해서 섬유 분진으로 그 섬유 분진이 또 침착돼서 폐에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예전에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노성길 씨는 돌을 깎는 석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17살 때부터 시작한 일. 그동안 들이마신 돌가루 때문에 1998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은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치료해주는 돈은 이 석재로는 안 내는데요. 그래가지고서 나 못 받고 2년마다 한 번씩 서류를 냈어요. 그래갖고 저희 여의도 3번 가고 4번째는 이제 정 안 돼서 병원이 가니까 집회니까 자기네가 서류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침패 받은 거예요. 침패 받았어도 처음에 뭐 11급 받을 때에는 돈 한 60만 원 받아갖고 식구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한 거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9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는 마음껏 아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숨이 가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까지 병을 키웠습니다. 여전히 노동자 건강에 있어서는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사업장과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알아서 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건강검진도 잘 받고 기록도 잘 보관돼 있어서 산재도 잘 받는데,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건강검진도 못 받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 보상도 못 받는 게 아직은 불평등이 존재해서요. 뭐 가급적 바람은 그런 문제만큼은 좀 불평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병원이 세워지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성장 환자분 오셨거든요. 과절 체크하셔야 되죠. 가까운 병원을 두고 여의도에서 이곳까지 30km를 달려온 응급 환자. 장거리 발령에 항의하며 단신 농성을 이어오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이 돌아가며 농성장을 방문해 수시로 건강을 살폈지만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파요. 여기 위가 더 아프신가요? 뭐 입원하시면 단식은 중단하시는 걸로,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는 건 무리여서요. 병실로 올라가서 좀. 이럴 때면 지켜보는 의사도 누워있는 환자도 애가 탑니다. 단순히 단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의 노상에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대로변에 뭐 그냥 진동과 소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노상에 뭐 그냥 뭐 그 손난로, 핫팩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그 노상에 계시는 거여서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좀 위험해지실 수 있죠. 이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아무리 제가 가서 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 순간을 진찰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어서 좀 예, 제 스스로도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치료해준다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이제 버틸까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맏형인데 책임감 있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내려온 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은 오늘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권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리 부르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운전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2020년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그 9시 이후 한 30분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들더니 10시 이후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붙잡고 기약 없는 손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 있다가 지하철역도 끊기면은 셔터를 내리거든요. 보통 밖에 있을 때 겨울에 ATM기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리기사 출입 금지라고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울리지 않는 전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받는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생계마저 막막했을 겁니다. 밤에 일하신다면서요? 주로 밤에 일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밤에 일을 하면서 밤낮이 바뀐 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말까지 어눌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뭐 피곤하면 더 심해지고 그러시잖아요. 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이랑 카페 검색해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병원에 조합이나 노동조합, 협동조합 때문에 그 대리 운전 도와준다라고 플랫폼 노동자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리운전 노조와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준 덕분에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그 일반적인 환자들이 와도 돈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러면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치료하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좀 치료하시고 이러면 참 보람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저희도 다 여기다가 후원금 내고 우리 저기 병원에다가 후원금 내서 내가 낸 돈이 또 환자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민간 병원인데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소외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과 업무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 지원이 시급한 건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엄마 품에 안겨 병원을 찾은 미스마는 그 어디에도 출생 기록이 없는 미등록 아동입니다. 부모가 몽골 출신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기가 여기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비자 없어가지고 애기들도 비자 없어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혈소리 괜찮거든요. 주사 맞을 거예요. 한꺼번에 4개 맞으면 애기 힘들어서 2개 나눠서 맞을 거예요. 태어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흔한 예방주사조차 제때 맞힌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맞는 게 사교균이에요.
예방접종을 거르면 아이가 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병원 문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애가 소아과 가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잤어요. 1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이렇게 병원 가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돈 많이 나오니까. 네. 돈이 많이 나고도 제가 한국말 잘 몰랐어. 국적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 이곳은 미등록 아동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과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찾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봐주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아파도 병원에 오기 힘듭니다. 병원보다 병원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들은 가정방문 전담 간호사입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길. 혹시 하고 있던 물품 있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르신 욕창 부위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방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역사회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찾아가는 곳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사들에게는 환자가 있는 곳이 곧 병원입니다. 서순남 할머니는 온종일 누워 지냅니다. 일단 열 나는지 좀 보고요. 어느 길은 괜찮지? 할머니 열 없으세요? 물 많이 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늘 물 먹어. 소변줄을 차고 있는 데다 노안 때문에 거동이 힘들어 병원까지 가려면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혈압도 좋아요. 혈압은 좋아? 예. 야, 물만 많이 먹으면 되겠어? 주로 뭐 어떤 거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소변줄 교체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거 하고요. 할머니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시고. 갈게요, 할머니. 하나씩 받았어? 네, 줄 거예요. 어? 예, 드려야죠, 드려야죠. 할머니 다음 주에 봬요. 그래. 그래. 물 많이 드셔, 할머니. 그래. 야, 잘 가. 예. 얼마나 믿는다고, 얼마나. 이렇게 할머니들 와서 이렇게 봐주고 간 게 얼마나 고마워. 그마다 참 다다디 쎄쎄. 그걸 모르지? 그 중국말이요. 다다디 쎄쎄. 이런 말을 안 트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건 일본 말이고 한국말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알지? 함께 사는 막내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지만 직장에 다니느라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들이 한번 움직이려면 병원 가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적인 얘기도 많지만 거동하기가 못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해주셔서 직접 교체도 해주시고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체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병원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한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이 되어주는 이들. 할머니! 예, 저희 왔습니다. 아유, 할머니 또 춥게 하고 계시네. 들어오세요. 박국자 할머니는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삽니다. 고혈압에 당뇨, 치매기까지 있어 먹는 약을 빠뜨리는 경우도 잦습니다. 할머니 그 대변은 이제 잘 나와요? 지난번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할머니 알려드린 운동은 좀 해보셨어?
운동 해보셨어요, 할머니? 이거. 해보셨어요? 누워서도 하셨어? 이렇게 다리 요것도 하셨어? 했어? 또 뭐 했어? 또 어떤 거 하셨어, 할머니? 그거는 그것만 해봤어. 그것만 하셨어? 몇 가지? 한번 해보자, 할머니. 아유, 좋은 엄만 하죠. 좋아서는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야지 이렇게 온다마자 반가워 죽지요. 그렇구나. 긴장하셨어요. 늘 외로운 할머니에겐 이만큼 따뜻한 말벗도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약간 말벗도 대어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간호의 돌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적인 것보다는 그런 돌봄 측면을 조금 이제 그런 쪽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커스를 두고 이제 간호를 하게 된 거고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이를 위해 총 4명의 가정방문 전담 간호사는 언제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오프가 없다면 35명을 볼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수준, 아니면 이제 병원장님께서 처음에 이 지역 간호센터 이거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병원 경영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법적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보통 병원에서는 수입이 되게 하려면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 상태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게 원래 그 병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음 주에 올게, 할머니? 예. 오세요. 그래, 할머니. 나는 자주 오시면 더 좋지요. 자주 오면 더 좋고. 아플 적보다 얼마나 지금 아주 좋은지 몰라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지금은 아주. 진짜 저 너무너무 빨리 나와서 아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예. 또 오세요. 네, 할머니. 다음 주에 봬요. 예. 안녕하세요.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야 겨우 발길을 돌립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이 병원의 역할은 아닙니다. 병원을 설립할 때 함께 만든 연구소는 환자들을 아프게 만든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일하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들고 다치는 사람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마트 노동자들의 근교역계 질환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무거운 박스들을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였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죠. 박스에 손잡이로 부착하는 거고요. 그 박스 손잡이 부착을 위해서 대규모 마트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 박스에 손잡이로 부착했을 때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쭉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 올해 박스 손잡이가 부착이 됐고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마트 노동자에게 목과 허리, 어깨 등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은 가장 흔한 병입니다. 6명 중 5명이 증상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통증이 심한 경우도 69%가 넘습니다. 하지만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만들면 하중을 1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서 일하는 마트 계산원에게 의자를 보급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조사 분석해 환경을 개선하며,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감정노동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개선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왜 우선돼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이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사전적 예방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접근이 되면 당연히 직업병 환자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보상으로 인해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버는 게 병원이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기부금으로 근근히 운영하다 보니 의사들 월급이 밀릴 때도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일하자 이렇게 결심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의사들의 윤리의식, 그다음에 의사의 직업관,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저희 교육 과정들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저희 우수한 인력들이 좀 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의사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의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병원이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곳의 의료진은 단 한 번도 환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 탓에 경무에 시달려도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지향하는 의사는 드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병원의 본분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만들어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의료의 기반 정책들을 좀 만들어라. 병원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보면 알겠지만 민간병원 제대로 협조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병상을 차출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병상이 모자라니까 중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공공병원 당연히 지어져야 되는데, 공공병원을 짓는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한 발전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보충과 충원, 이런 전반적인 공공의료의 개혁,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됩니다.